만에 다시 한번 급락이 나오면서 나스닥이 3% 가까이 빠졌고, 특히 엔비디아가 중국 등으로의 GPU 수출 관련 비용이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주가가 6.9% 급락한 하루였습니다. 여기에 ASML의 실적 발표도 굉장히 부진하게 나오면서 반도체 주식 전반에 악재로 작용했고, 파월 의장까지 장중에 나와서 물가 상승에 대한 언급을 다시 하면서 시장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 투자 방식에서는 이런 뉴스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는 이미 주식 사이클상 4단계인 하락기에 들어섰고, 그런 상황에서 어떤 뉴스가 나오든 주가가 오르긴 어렵기 때문입니다. 뉴스를 보며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텨준 종목들, 그리고 엔비디아는 과연 언제 다시 투자해야 스트레스 안 받고 투자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나스닥 10분 차트를 보시면 장 시작부터 개파락으로 출발했고 이후에도 큰 변화 없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다 오후 들어서 다시 한번 큰 하락이 있었고 장 막판에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S&P 500은 전고점 대비 14.18% 하락한 상태를 유지 중입니다. 반등 시도는 벌써 8일째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21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지 못하면서 점점 힘이 빠지는 모습입니다. 게다가 51선과 200일선 사이에 데드크로스가 발생하면서 사실상 하락기에 접어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지수를 제외하고는 어떤 개별 주식도 큰 비중으로 들어가선 안 되고 반드시 소액 매수로 대응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동일 비중 S&P 500 역시 마찬가지로 21일선을 돌파하지 못한 채 저항받고 있습니다. 반등 시도가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큰 장기 관점에서는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스닥은 전고점 대비 19.29% 하락하며 약세장 진입 직전 단계까지 왔습니다. 역시 51선과 200일선 데드크로스가 나오면서 하락기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여전히 반등 시도가 8일째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끝났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할 시점입니다. 소형주는 여전히 약세장을 보이며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적도 없이 오르는 주식은 절대 매수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섹터별로 보면 에너지만이 상승했고 나머지 대부분 섹터는 하락했습니다. 빅테크가 본격적으로 반등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시장이 전반적으로 살아나긴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그런 와중에도 버티는 주식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희망은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가장 많이 오른 테마 ETF는 금광 ETF인 GDX입니다. 4월 중순부터 급격히 상승하다 못해 이제는 하이퍼볼릭 곡선처럼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급등은 보통 끝이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타이밍에 진입하기보단 놓쳤다고 인정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공포 탐욕지수는 14를 기록하며 여전히 공포 영역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 공포 심리가 39거래일째 이어지고 있는데 여전히 불확실성이 너무 강해 보여서 극심한 공포에서 벗어나려는 시도가 보였다가도 무너지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지만 결국 영원한 공포는 없습니다. 경기가 과열되면 쉬어가는 것이고 지금은 그저 사이클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금리는 4월 한 달 동안 정말 극단적인 급등과 급락을 반복했습니다. 이럴 땐 배당금을 제외하면 채권에 대해 매우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걱정된다면 금리가 올라야 정상인데 오히려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런 장에서는 채권으로 수익을 내기 어렵습니다. 채권은 배당 이외에는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금은 오늘 또다시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5번째 돌파 이후로는 상승을 매수의 기회로 보지 않습니다.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단기 이동평균선에서 너무 멀어진 상황에서는 평균 회귀 현상이 반드시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금을 사고 싶으신 분들은 조금 기다렸다가 눌림이 올 때 진입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은 오늘 약간 상승했는데요. 이제는 두 갈래 길에 서 있다고 봅니다. 미국의 스마트 머니들이 비트코인을 금처럼 안전자산으로 인식할 것인가 아니면 나스닥과 함께 리스크 자산으로 볼 것인가. 이 둘 중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지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 결국 개인 투자자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헤지펀드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일단 지켜보는 게 최선입니다. 2025년 4월 16일 기준으로 시장은 여전히 하락기 안에 있으며 나스닥은 다시 한번 약세장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장에서는 초단기와 초장기 투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하는 초장기란 최소 투자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어떤 주식을 고점에 샀다고 해서 오래 들고 가겠다는 건 초장기가 아닙니다. 진짜 초장기 보유가 가능한 종목은 오직 S&P 500과 나스닥 같은 지수뿐이며 나머지 종목은 수익 실현 시점과 매수 매도 타이밍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지수를 제외한 나머지 투자는 너무나도 조심해야 하는 시기이며 싸졌다고 해서
매수하면 더 싸지는 게 주식의 본질이기 때문에 개별 주식 중 200일 이동평균선 아래에 있는 주식은 패스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종목은 계속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고 관세의 영향을 덜 받는 종목들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현금 비중 80% 정도를 유지한 채 이런 종목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가는 게 좋아 보입니다. 빅테크 친구들의 오늘 현황을 살펴보면 메타는 안타깝게도 이제 12개월 기준으로 S&P 500보다 수익률이 낮아졌습니다. 현재 S&P 500보다 더 좋은 수익률을 보여주는 개별 주식은 팔란티어, 넷플릭스, 테슬라, 브로드컴 이 네 종목만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개별 주식에 투자하는 이유는 결국 시장을 이기겠다는 목표 때문인데 S&P 500보다 수익률이 낮은 주식이라면 굳이 투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바엔 그냥 S&P 500을 사는 게 낫습니다. 팔란티어는 어제 공유드린 시나리오 중 하나인 돌파에 실패한 듯한 모습이지만 자세히 보면 소름 끼치게도 50일 이동평균선에 정확히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는 시장이 어떻게든 이 이동평균선을 지켜내고 싶어 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아직 돌파 실패라고 단정하긴 이릅니다. 결국 내일과 월요일의 가격 반응에 따라 방향이 정해질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200일 이동평균선이 붕괴되기 전까지는 중장기 상승 추세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항공방산주가 시장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도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가장 우위를 점하고 있는 팔란티어는 여전히 굳건히 버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장이 돌아오기 전까지 팔란티어가 100% 수익률을 다시 보여줄 가능성은 매우 적기 때문에 우리는 시장 방향성을 면밀히 관찰해야 합니다. 넷플릭스는 드디어 내일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50일 이동평균선을 지지하며 버텨주고 있어 나쁘지 않은 흐름이고 실적은 내일 장 마감 후 발표될 예정입니다. 다만 금요일은 굿 프라이데이로 시장이 휴장하기 때문에 실적 반영은 월요일에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테슬라는 최근 며칠째 눈에 띄는 가격 변화가 없는데요. 우리는 이미 200일 이동평균선이 붕괴된 시점부터 테슬라를 매수 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단기 트레이딩을 제외하곤 당분간은 관망이 적절해 보입니다. 엔비디아는 오늘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지금은 계속해서 50일 이동평균선을 따라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런 추세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물론 언젠가는 정고점을 돌파하고 다시 상승하겠지만 지금 이 시점에 내 소중한 돈을 넣고 스트레스를 받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희망이었던 ASML도 가이던스가 좋지 않아 다시 하락했는데요. ASML과 TSMC가 먼저 반등해줘야 실제 설계 기반의 다른 반도체 업체들에도 희망이 생기겠지만 현재로선 ASML도 여전히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주에도 분석했듯이 엔비디아와 ASML은 주식 사이클상 하락기의 4단계에 있는 종목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식을 배울 때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를 강조하시지만 제 투자 철학은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판다입니다. ASML처럼 가격이 떨어졌다고 해도 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매수에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 하락 구간 동안 받게 될 스트레스까지 고려하면 차라리 기다렸다가 확실한 상승 구간에서 매수하는 게 더 편하고 안정적인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려놓은 주식 사이클의 초록색 구간에서만 투자를 해도 스트레스 없이 충분히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많은 분들이 엔비디아를 계속 물타기하고 계신데요. 몇 개월이고 버틸 수 있는 자신이 있다면 괜찮다고 봅니다. 다만 S&P 500보다 수익률이 낮은 구간이 반복되면 투자자들은 지치고 시간 대비 효율도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저도 그래서 2023년 초에 매수한 엔비디아 물량을 제외하곤 현재 트레이딩할 생각이 없습니다. 주식 사이클 4단계인 하락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굳이 지금 매수해서 스트레스 받을 이유 없이 나중에 상승기에 접어들 때 매수해도 무릎에서 매수해서 어깨에서 매도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후 매수 시그널이 나오면 공유드리겠습니다. 지난 사이클의 리더였던 엠너빈과 로빈후드는 이제 급락과 급등이 반복되면서 굉장히 변동성이 심해 보이기 때문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버텨주는 팔란티어와 넷플릭스를 제외하고 스프라우트 파머스 마켓은 오늘도 1%도 하락하지 않았고 드디어 모든 이동평균선이 정배열로 다시 전환되었습니다. 기업 분석과 EPS 예상치는 블로그에 올려뒀고 링크는 고정 댓글로 달아둘 테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이오텍 섹터는 관세와 거의 무관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진디엑스도 여전히 모든 이동평균선 위에서 버티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 금광 관련 주식들은 이제 조금 조심해야 할 시점입니다. 지금처럼 가파르게 올라가는 흐름은 평균적으로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광주는 이제 매수보다 보유자의 영역으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처럼 시장이 좋지 않아도 여전히 버티고 있는 섹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항공방산주입니다.
관세 등 경기 불황이든 상관없이 미국의 군사력에 대한 수요는 여전하고 이와 맞물려 항공방산주는 여전히 많은 종목이 단기 이동평균선 위에 있습니다. 어제 소개드린 카르마 홀딩스도 오늘 상승 마감했는데요. 이처럼 시장은 늘 새로운 이름에 열광한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항공방산주들도 최근 급격한 거래량 증가와 함께 헤지펀드 매집이 포착되고 있어 주목해보면 좋겠습니다. 서비스 타이탄도 오늘 다시 상승하며 IPO 종목에 대한 기관의 관심이 여전하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많은 종목이 하락했지만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시장의 리더 종목들은 여전히 모든 이동평균선 위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하루에 5에서 10%씩 흔들릴 수 있지만 이런 종목들은 중장기 추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눈여겨보면서 투자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굳이 반도체 사이클 하락기에 진입해 물을 타고 언제 끝날지도 모를 싸움을 계속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국 모든 하락이 끝나고 시장이 잠잠해지는 순간이 오면 다시 매수 시그널이 나올 테니까요. 그때까지는 현금을 들고 기다리며 기회가 왔을 때 확실하게 대응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재 자산의 80%를 현금으로 20%를 단기 트레이딩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전략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 라일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